제가 결론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궁금해 하실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별게 없어요, 방법이라는 게. 제가 23회기를 강의했다고 하지만 그 강의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극히 짧아요. 그거보다도 다른 게 더 많죠.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적용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제일 궁금해 하실 거, 자서전 쓰는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는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기억. 그렇죠? 옛날에 내가 뭐 했어 라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은, 요건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 질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생활, 뭐 중년기, 노년기까지 각 시기별로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요런 식이에요. 노트. 아무것도 없죠? 네, 노트인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질문 보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이게 모이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꼭지가 되겠죠. 한 꼭지, 한 꼭지, 한 꼭지 다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하자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쓰기가 좀 어렵고, 어쨌든 1년 잡고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합본하는 거 말고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렇게 도전하시는 게 맞죠. 처음부터 아예 그냥 FM대로, 원칙대로 다 생략하지 말고 전부 다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맞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토마크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억이 떠올려졌으면 이걸 가지고 제가 말하는 그 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지, 한 꼭지, 두 꼭지. 그거를 써야 되잖아요.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을 했다가 치고, 그거는 이제 초안이니까 좀 형편없겠죠. 예. 저도 초안 쓸 때는 형편없습니다. 계속 다듬을 뿐이지. 예. 그 다듬는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썼잖아요. 유명하죠. 노인과 바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지도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 하나를 쓰기 위해서 해밍웨이가 이 원고를 이제 처음엔 초안을 썼을 텐데 그걸 몇 번을 다듬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 그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해밍웨이가 200번을 고쳐 썼다 그래요. 200번. 예. 그만큼 공을 들였다. 단어 하나하나에 온 그 영혼을 다해서 실었다. 단어를 교체하고 또 바꾸고 문장을 다듬고 뭐 단락을 나누고 지우고 새로 쓰고 이걸 200번을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글을 30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잘 씁니다. 제가 쓴 글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거구나. 자화자찬입니다. 예. 근데 저도 초안을 그냥 내놓지는 않아요. 다듬는다고요. 다듬고 또 다듬고. 근데 저는 워낙 익숙해져서 한 2번 다듬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다듬을 게 별로 눈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10번 이상은 다듬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그 완숙한 그런 글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라이팅이 뭐냐면 토마크를 썼으니까 이제 다시 고쳐 쓰는 거, 그게 리라이팅이고요. 네 번째, 리라이팅과 동시에 목차를 작성하고 전체 얼개를 엮는다. 목차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쓰시는 그 본인의 이름으로 된 하나의 책을 원한다고 하시면 분명히 이제 두꺼운 책을 원하실 거고, 거기에는 수만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갈 텐데 그러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가 앞에 나와야 되고 뭐가 뒤에 나와야 되고. 목차를 작성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그림이 그려지진 않죠. 그죠? 아, 오늘부터 써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목차가 쫙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곱씹고 해야지, 아, 여기는 이걸 쓰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뭘 쓰면 좋겠고, 이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필요하죠.
그런데 목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안처럼 다듬어야 되는 게 맞아요.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끝까지 가진 않잖아요. 도중에 수정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1부, 2부, 3부 정도로 나누겠다. 그럼 1부에는 큰 제목을 놓고 그 밑에 소목차 한 5개 정도 하겠다. 2부에도 한 5개 하겠다. 3부에도 한 5개 정도 하겠다. 그럼 15개가 하나의 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 큰 아웃라인, 윤곽은 있어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갑재 선생님이 내용, 그 아이템 위주로 그렇게 작성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거에 동감을 하고 또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병합하는 게 좋죠. 두 가지를. 시대순으로 하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제일 앞에다가 놓는 게 더 낫겠죠. 전체 목차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제가 쓴 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차들이 쭉 있어요. 여기 목차가 쭉 나오는데 제가 다 써놓고 나서 이제 순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지? 그래서 그걸 제일 앞으로 뺐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독자를 생각해야 되니까. 독자. 글 쓸 때도 독자를 생각해야 되고 책 만들 때도 독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왜 독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쓰는 글은 남한테 읽히려고 쓰는 글이에요? 아니면 나 혼자 갖고 있으려고 쓰는 글이에요? 읽히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자가 있는 거죠. 내 가족이 됐든 뭐 일반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독자가 읽었을 때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했다면 일단은 독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차 작성하고 또 글쓰기 스토리텔링 기법을 익히면서 다듬는 게 좋겠다.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문법 공부까지 하면 되는데 저거 하려면은 수십 년이 걸리니까 포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글을 쓰다가 막히는 부분에서 문법이 필요할 때 그때만 골라서 공부하자 그거예요. 다 공부해놓고 하자 그러면은 인생 종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국문법이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해도 끝도 안 나고 종착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해도 끝이 없어요.